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동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오전 10시 10분 수업이 한창이던 교실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난입해 What's going on here? 총을 꺼내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 순식간에 학교는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은 한 인터뷰에서 이 진돗개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전교생이 몸을 숨기고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진돗개 서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해링턴입니다. 17살 뉴저지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겠네요. 1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최근엔 엄마까지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이거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서적 지원견을 기르는 걸 권하셨어요. 정서적 지원견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동물로 공공장소나 학교에 동반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전문 훈련비는 너무 비쌌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해 키우기엔 엄마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의 한국인 친구인 영은 이모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 혹시 정서적 지원견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키우던 애를 잠시 맡아줄 수 있을까? 내가 귀국하기 전까지만 부탁해. 이모가 데려온 건 한국의 진돗개였어요. 이름은 설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서적 지원견이라고 하면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처럼 온순하고 친근한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설이는 생각보다 컸고 늑대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 어딘가 야생적이어서 무서웠어요. 게다가 한국 진돗개라는 견종도 처음 들어봤고요. 진돗개는 공격적이지 않을까?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은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얘는 말은 못해도 사람 마음을 먼저 읽는단다. 굉장히 똑똑한 견종이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학교 승인이었습니다. 정서적 지원견으로 학교에 동반하려면 공식 인증과 훈련 기록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설이는 전문시설에서 훈련받은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학교 상담사 선생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공식 훈련 기관에서 나온 인증서가 있나요? 아니요. 개인이 키우던 개인데요. 그럼 학교 동반 출입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게다가 그렇게 큰 개는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도 난관에 부딪혔어요. 안타깝지만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검증된 훈련견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가고 설이가 얼마나 온순하고 똑똑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학교에 데려갔어요. 설이는 복도에서도 조용히 제 옆에 붙어 걸었고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도 전혀 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얌전한 개는 처음 봐요. 결국 며칠간의 임시 관찰 기간을 거친 후 겨우 학교 출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조건부였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교실에서 설이는 늘 조용했어요. 구석에 얌전히 엎드려 있고 쉬는 시간엔 저를 따라다녔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점점 익숙해져서 훈련 잘 된 안내견 같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던 설이었지만 함께 지내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설이는 완벽했어요. 수업 시간은 조용히 구석에 누워있고 쉬는 시간에도 짖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견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복도에서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믹스야? 왜 이렇게 커? 다른 친구는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죠.
정서적 지원 견치고는 좀 무섭게 생겼다. 진돗개야. 한국에서 온 견종이래. 제가 설명하자 이런 반응이 돌아왔어요. 진도? 거기 어디야? 중국 근처? 한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어요. 한국개라고? 처음 보네. 좀 야생적으로 생겼는데 괜찮을까?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답답했어요. 서리는 누구보다 얌전하고 조용한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학교 관리인 제임스 아저씨였습니다. 제임스 아저씨는 이 학교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정말 좋았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플 때 양호실까지 업어주시고 엄마가 입원했을 때는 직접 과일까지 사서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에밀리, 서리가 정말 얌전하구나. 좋은 친구를 만났네. 제임스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리는 유독 제임스 아저씨가 가까이 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 온순하던 서리가 자세를 낮추고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작게 으르렁거리는 거죠. 마치 위험한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 서리야. 시간이 지나면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제임스 아저씨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 서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웅크리며 제임스 아저씨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워지면서 언제든 덤벼들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서리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좀 이상하네요.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둘러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도 서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제 발밑에 누워있던 서리가 현관문 쪽을 자꾸 돌아보며 낑낑댔습니다. 대체 서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서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리가 조용히 제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따뜻한 눈빛을 보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서리 때문에 매일 아침 산책을 하게 되었고 서리와 함께 걸으면서 오랫동안 잃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어요. 예전엔 밤마다 아버지 생각에 잠들지 못했는데 서리가 발밑에서 조용히 숨쉬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게 되었고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도 변화를 느끼셨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웃는 모습이 늘었어. 보기 좋아. 엄마도 서리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병실에 서리를 데려가면 엄마는 서리의 털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죠. 얘가 오면 숨이 더 잘 쉬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져. 항암 치료로 지쳐있던 엄마가 서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밝아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서리에게 더욱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서리는 여전히 제임스 아저씨에게만큼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엄마를 병문안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집 근처 교회에 들렀어요. 서리와 함께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교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임스 아저씨였어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때가 됐다고.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평소 따뜻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다들 이제 곧 내 진가를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저는 급하게 서리를 데리고 교회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제임스 아저씨가 지나갔는데 그 얼굴은 제가 아는 친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임스 아저씨는 학교는 물론이고 여기 교회에서도 10년 넘게 봉사를 해오신 분이거든요. 목사님도 항상 제임스 형제만큼 헌신적인 분이 없다고 칭찬하실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임스 아저씨를 볼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서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복도 끝에서 제임스 아저씨를 봤어요. 평상시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서리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아저씨는 주변을 여러 번 살핀 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들어갈 때는 두 손이 비어 있었는데 나올 때는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이 꽤 무거워 보였는지 살짝 몸이 기울어질 정도였죠. 그리고 나오면서 창고 문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잠그더니 한 번 더 문을 흔들어 확인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숨긴 것처럼 말이에요. 서리는 제임스 아저씨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창고 방향을 노려보며 불안해했어요. 교회에서 들은 그 이상한 전화통화와 지금의 행동들이 겹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서리의 본능이 틀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임스 아저씨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집에 돌아가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몇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제임스 아저씨는 예전에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했었는데 고발을 당한 후 불이익을 받고 해고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제임스 아저씨의 SNS 계정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 취직한 후 올린 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섬뜩했어요.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나를 그냥 청소부 정도로 취급한다. 이런 글들을 보니 교회에서 들었던 그 전화통화가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거기다 이상한 소문이 학교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학교 CCTV 촬영 화면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제임스 아저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들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에밀리? 저는 교회에서 들은 이상한 전화통화와 창고에서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그의 과거 이력과 SNS 글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유독 제임스 아저씨에게만 경계심을 보인다는 것도 덧붙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점점 의심스럽더니 마지막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에밀리, 네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투병 중이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니? 하지만 제임스 씨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임스 씨는 이 학교에서 10년 넘게 일해오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밤 늦게까지 남아서 학교 곳곳을 점검하고 겨울이면 눈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제설 작업을 해주시거든. 학생 하나하나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시고 말이야. 정말 우리 학교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야. 교장 선생님은 마치 가족을 자랑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할 수 없었을 거야. 혹시 네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평범한 일상도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서리도. 걔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내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의심은 좋지 않아. 교장 선생님의 반응을 보니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보여주는 경계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3교시 수학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을 적고 계셨는데 갑자기 서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불안하게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서리야, 괜찮아. 저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서리는 점점 더 초조해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교실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끝이야. 이제 진짜 보여줄게. 제임스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친근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숨거나 창문 쪽으로 몰렸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교실 문을 잠그며 외쳤어요. 모두 조용히 책상 밑으로 숨어. 하지만 서리는 달랐습니다. 서리는 교실 문 앞에 서서 털을 곤두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발걸음이 우리 교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죠. 쾅쾅. 제임스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 순간 서리가 움직였습니다. 서리는 교실 문 앞에서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와라랄. 서리가 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돗개의 날카롭고 강렬한 짖음이었어요. 또 너구나. 방해만 하는 놈. 제임스 아저씨의 목소리에 짜증과 분노가 섞였어요. 그리고 곧 무서운 결심을 내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가만 안 둬. 쾅.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아저씨가 문을 향해 총을 쏜 거였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서리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서리는 갑자기 창문을 향해 뛰어올라 유리창을 박차고 복도로 뛰어나간 거였어요. 서리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가려 했지만 선생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복도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어요. 서리가 제임스 아저씨와 맞서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서리의 사나운 짖음과 함께 제임스 아저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놈의 개가.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서리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임스 아저씨가 서리를 해친 것 같았어요. 그 후 복도에서 달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 들어. 무기를 내려놔. 체포한다. 잠시 후 확성기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학생 여러분, 상황이 진압되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교실에서 나와주세요. 그제서야 우리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한 제임스 아저씨가 총을 떨어뜨려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만약 서리가 없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복도에는 서리가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서리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모두 살았어. 경찰관이 급히 다가와 서리에게 응급조치를 시작했어요. 복도는 갑작스런 사건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겁에 질려 서로 부축하며 대피하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친구들이 저와 함께 서리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전에 서리를 보고 저게 믹스야? 왜 이렇게 커? 고했던 제이크와 정서적 지원견치고는 좀 무섭게 생겼다고 했던 사라도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에밀리. 서리를 오해했어. 진짜 대단한 개구나.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서리를 무섭다고 했는데. 서리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 동물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서리 옆에서 지켜봤어요. 서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마치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야, 서리야. 저는 서리를 쓰다듬으며 울부짖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총격 직후 서리는 동물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과 폐 주변 타박상으로 상태는 위중했어요. 서리의 영웅적인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서리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어요. 무섭게 생겼다고 했던 선생님도 믹스견 아니냐고 했던 친구들도 모두 꽃과 간식을 들고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용감한 견종인 줄 몰랐어요. 서리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후원금도 쏟아졌습니다. 동물 병원비를 걱정하던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서리는 수술을 잘 버텼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의지가 강한 아이예요. 기다려줄 겁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저는 서리 없이 학교에 등교해야 했습니다. 평소 항상 제 옆에 있던 서리가 없으니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서리가 조용히 따라오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목숨을 걸고 저와 친구들을 구해준 서리를 생각하면 제가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서리가 그렇게 용감했는데 나라도 강해져야지. 그렇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갑상선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수술 전 검사에서 심장 상태마저 불안정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서리도 의식불명 상태이고 이제 엄마마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리의 생명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위기 상황까지 겹쳐왔어요.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리도 엄마도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요. 서리가 의식을 잃은 지 나흘째 되던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용히 눈을 떴어요. 저를 알아본 서리가 힘없지만 분명하게 꼬리를 흔들었을 때 저는 억울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리야, 정말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갑상선암 수술이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세포가 생각보다 국소적이어서 완전 제거가 가능했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어머니와 서리를 번갈아 보며 눈물로 말했어요. 서리의 회복 소식과 함께 미국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MBC, C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한국의 영웅견, 진돗개 서리 정교생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전에 무섭게 생긴 게 이상한 견종이라고 했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대신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용감한 견종이었다니. 한국 대단하다. 이제서야 진돗개의 진가를 알겠어.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서리 같은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입양할 수 있나요? 진돗개 전문 브리더들과 한국견종협회에는 문의가 폭주했고 한국문화원에서는 진돗개 사진전을 열기도 했어요. 무시받던 동양의 이상한 개에서 용기와 충성의 상징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서리가 태어나고 학교로 돌아온 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그동안 서리를 편견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진정한 영웅에게 특별한 상을 수여하고 싶다며 서리를 위한 특별 시상식을 준비하셨어요. 졸업식 당일 교장 선생님은 연설에서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서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리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 전교생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서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선 서리가 갑자기 꼬리를 세우고 왈 하고 짧게 짖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강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누군가 서리가 졸업 소감을 말하는 거야. 라고 외치자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영웅 서리다웠어요. 몇 달 후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서리는 여전히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매일 오후 학교 근처 공원에서 짧은 산책을 즐겼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서리를 보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은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이 정리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은 곧 서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서리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영은 이모가 집에 오신 날 저는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서리가 아직 회복 중인데 완전히 회복하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모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저를 지켜준 서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제가 직접 보살펴주고 싶었거든요. 내 잘못도 아닌데 괜찮아. 그리고 사실 너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저는 긴장해서 듣고 있었는데 이모가 살짝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너만 괜찮다면 서리를 네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리가 정말 제 강아지가 된다고요? 사실 처음부터 너에게 주려고 했어. 부모님 일도 그렇고 너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잠시 맡아달라고 둘러댔던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 서리한테 네가 필요하고 또 에밀리 너에게도 서리가 필요한 것 같네. 어때? 서리랑 평생 같이 살아보는 건? 그 순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서리를 보내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돌려보내기 싫다는 마음이 커져갔거든요. 물론이에요. 이모. 서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저는 서리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서리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서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와 진돗개다 라며 관심을 보였고 서리의 영웅담을 들려주면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서리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키워낸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었죠. 미국 땅에서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그 놀라운 직감력과 희생 정신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서리는 어떻게 그 위험을 미리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바로 한국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DNA 때문이라고요. 천년을 이어온 충성심과 주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말입니다. 서리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배웠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서리는 제 마음의 치유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